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대장 윤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쌤입니다. 네, 우리가 처음부터 좀 웃었는데 열악 점점 예, 그러니까 여러 열악한 환경에서 뭔가 더 나아진 환경이 아니라 네, 장비도 좀 장비가 점점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 오늘 저희들이 이제 앉은 이유는 우리 학생분들이 좀 관심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SOC, 에너지 발전, 금융권, 뭐 사회복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네. 그 중에서도 SOC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거기에 있는 기업들을 조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하반기 채용이 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그렇죠. 거죠. 하반기 위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공항공사나 인국공 같은 경우는 네. 사실 거의 상반기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를 채용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없을 거니까 그 두 네. 군데는 이제 빼고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네. SOC는 이제 뭐 한국말로 하면은 사회간접자본, 사회간접자본. 영어로 하면은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대부분 이제 인프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제일 맞을 겁니다. 뭐 철도, 항만, 도로, 공항. 그렇죠. 네. 철도, 항만, 도로, 공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 건데 SOC 공기업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 게 뭐 국가철도공단 있죠. 안전관리원, 그 다음에 도로교통공단, 항만공사, 그 다음에 인국공, 그 다음에 SR이라든지, 그 다음에 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LX, 국토정보공사, 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생긴 공기업이에요. 여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카인드. 카인드요? 예.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입니다. 카인드라고 하죠. 카인드라고 해야겠죠. 그냥 여기는 좀 스펙을 좀 많이 보는. 아무래도 해외 인프라다 보니까 네.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이 둘 다 있어야 돼요. 여기는 네.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어야지 서류에서 통과가 가능하십니다. 지원 자격 자체가 그래요. 네. 일단 좀 그 얘기 드릴 기업을 좀 추려서 좀 몇 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제일 네. 아마도 메인이 되는 기업이 이제 도로공사, 코레일, 그 다음에 수정공사 요 세 개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도로공사부터 얘기를 해보죠. 네, 도로공사 서류 전형은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700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기는 한데 토익 800점이 만점이에요. 네. 그 다음에 기술직 분들은 기사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십니다. 기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원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사를 가지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펙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좀 보는 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도로공사의 서류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기술 직렬 같은 경우에서는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쪽으로 제일 많이 뽑고 있고요. 전산도 채용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필기는 어떻게 되나요? 왜요? 아니 맨날 기차 그러면 제 버릇입니다. 제 필기 버릇입니다. 일단 NCS 말씀드리면 NCS 네. 10경력 중에서 의수문자 그리고 정조까지 수리가 참 없어요. 참 도로공사에. 도로공사에. 네, 의문자 정조인데 근데 수리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갔을 때 근데 계산 문제가 나오는 것 수리가 같은데요? 없지가 않죠. 네, 많은 분들이. 네. 그래서 제가 수리가 당연히 있다는 생각 갖고 말씀드렸는데 의문자 정조까지 정부하고 조직까지인 건데 아마 그 문제를 보시다 보면 정보 능력 들어가고 자원관리 들어가는 순간 네. 수리가 그냥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계산 문제가 꽤 있었던 걸로 저는 네,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관리 자체의 한 거의 절반이 계산 문제 유형이라서 수리 같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난이도로 따지면 중에서 한 중상 정도로 보실 수가 있어요. 중에서 중상 정도요? 중에서 중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일단 유형 자체는 피규령 문제 유형이긴 하거든요. 그 조직이랑 정보 능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듈형 문제 유형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의문자에서는 약간 피셋형 문제도 출제가 문제도. 되고 있어요. 근데 네. 난이도가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과 좀 그렇지 않은 분들의 후기가 많이 다르기도 해서 어렵다 또는 뭐 크게 어렵진 않았다라는 정도로 많이
분리가 돼서 이제 음. 중에서 한 중상도의 난이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그 목표하는 점수로는 한 80점대, 70점 후반대 정도까지는 70점 후반대면 음. 꽤 높은 점수인데요. 예, 근데 그 정도는 좀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음. 합격을 좀 기대하실 수 있는 점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공은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네. 전공은 이제 그 사무직 같은 경우는 상경과 법정으로 네. 나눠지거든요. 좀 난이도가 있어요. 여기는 전공 난이도가 조금 있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이제 회계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좀 이게 되게 어색하네요. 회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잘 나오니까 7급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기술직을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기술직 분들이 도로공사의 난이도가 헬이다. 전공이. 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대부분 기사를 준비를 하실 때는 평균 60점, 꽈락 40점이 맞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면 선생님도 버릴 문제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내가 약한 거는 그렇죠. 그게 전략이죠. 그 전략으로 가시잖아요. 네. 똑같이 전공 공부를 하십니다. 도로공사도. 아, 그래서 대부분 틀리는 문제를 계속 틀리는 거예요. 음. 내가 계속 버려왔던 문제니까. 그래서 공무원 문제 수준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학생분들하고 조금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시험이라면 과목당 80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90점 정도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시는 것이 제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그럼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제 철도공사로 한번 철도공사. 넘어가 볼까요? 네. 철도공사는 뭐 서류 전형은 적부니까 네. 제발 점만 찍지 마세요. 점만 찍거나 자소서에서 애국가를 쓰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서류 전형이 강화됐거든요.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그게 나와가지고 네. 했으니까 그것만 안 하시면은 뭐 적부 판정이니까 바로 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코레일 필기를 이제 천하제 NCS 경연대회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래요? 네, 다 넘어오니까. 천하제 NCS 경연대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서류가 네. 조금 장벽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전공이 들어왔고요. 그때부터 또 이제 그 전공 일단 경영학 전공 들어가고 전체 50문항 중에 25문항 전공 시험이 그 문항수가 들어 있습니다. 난이도가 좀 달라졌어요. 초반에 되게 맞아요. 쉽게 나왔었고 이제 거의 만점 그리고 시간 단축 확 하고 NCS에 시간 투자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 유형이었다고 하면 그냥 가장 최근 시험에서는 좀 전공이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그 전 시험에서 이제 그 쉬웠다라는 얘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유형 자체가 뭐 특별하진 않아요. 코레일의 그 NCS 문제 유형은 사실 어찌 보면 대기업의 삼성 GSAT의 그 인적성 문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 표준화된 문제 유형으로 이제 많이 그렇게 그 문제 유형을 얘기할 때 대표를 꼽게 되거든요. 그런데 철도공사 문제가 약간 그 의용계산 문제 유형을 좀 벗어나고 표나 계산이 좀 많이 있는 문제로 비중을 좀 더 키웠어요. 그래서 많이 더 어렵게 좀 느끼신 이전 그 기존에 비해서 좀 어렵게 문제 유형이 네. 바뀌었군요. 네, 유형 자체가 조금 독해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문제로 출제가 조금 더 돼서 좀 난이도가 높아졌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CS 문제 유형이. 근데 올해 상반기에 보면은 네. 전체적으로 NCS 난이도가 살짝 높아진 감은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수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계산 연습만 많이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독해력, 네. 이해 능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문제 유형으로 좀 비중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 공부할 때 제가 질문 많이 받는 게 이 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조건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더 많이 하세요. 그걸 해석해드리면 그럼 계산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정말로 근데 그런 게 네. 있어요. 의사소통을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수리 자료 해석에서도 강점을 많이 보이세요. 맞아요. 네. 네. 정보를 이해하는 그 시간 자체를 확 단축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계산에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그렇죠, 시간이. 그렇죠. 그렇죠. 충분히 독해력 자체가 NCS의 전반적인 실력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수정공사 네. 한번 가볼까요? 수정공사도 뭐 서류 전형은 없어요. 토익 700 이상이면 그냥 통과를 하십니다. 그래서
철도공사하고 다른 점이 여기는 토익 700 이상이라야 지원이 가능한 거고 그냥 서류 전형 없이 그냥 바로 필기를 볼 수 있게 해준다 네. 라는 게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시험은 직업기초 능력하고 단일 전공을 네. 보게 되고 여기가 수정공사가 환경직렬 분들이 대기 가고 싶어 하세요. 얼마 전부터 수정공사가 환경직렬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환경 쪽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워낙 갈 데가 없으시니까 환경직렬 분들이 네. 그래서 수정공사를 많이 픽을 하십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토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조경이나 지질 쪽도 이쪽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작지만은 좀 많은 직렬들을 채용하고 있는 것이 이 수정공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필기 NCS를 말씀드리면 NCS는 대표 유형이라고 보는 이제 의수문자 이렇게 의수문자죠. 의수문자 그냥 의수문자라고 하면 자기개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원관리. 그냥 의수문자 하면 보통 자는 이제 자원관리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유가 NCS 10가지 순서가 네. 자원관리보다 자기개발이 앞에 있어요. 아 네, 그렇군요. 실제 그 나열된 맞아요, 순서가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착각을 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의수문자는 자원관리예요. 근데 이제 그 수자원공사의 문제 유형이 그 대기업 형태로 출제가 된 적이 많아요. 그 전에 대기업, 그러니까 GSAT 그 시험처럼 네, 정말 똑같이 뭐 도식 문제가 출제가 네. 되기도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그 대기업 교재를 참고를 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물론 이런 문제 유형은 변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대기업 문제 유형을 참고를 하시긴 하지만 최근에 대부분 기업들이 피셋형 또 독해력을 갖고 있는 문제로 많이 이제 그 유형이 변화가 살짝씩 되고 네. 있어서 기본적인 필기력 문제 유형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범위가 좀 더 넓어지기는 하겠지만 그게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정공사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시험을 쳤었던 분들이 네. 자원관리가 특히 어렵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자원관리 문제. 자원관리는 근데 이게 정말 드립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네. 약간 무식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네, 제가 수리나 뭐 또는 문제그래 계산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풀이하는 요령과 스킬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네. 자원관리 문제 계산은 그 자원관리 계산 문제 유형은 뭐 간단한 스킬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게 그렇죠. 통하지 않는 경우의 유형이 훨씬 더 많아서 이건 음. 정말 문제를 익숙하게 그냥 낯설지 않게 정도 만드시는 게 그냥 그 정도가 훈련이 필요하실 수 있는 그리고 문제거든요. 자원관리는 약간 용어가 좀 익숙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용어가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용어들이다 보니까 네. 용어를 조금 익숙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전공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은 수정공사 같은 경우는 단일 전공이에요. 그래서 경영, 경제, 법, 행정 중 택일인데 이제 경영은 회계가 나오니까 반드시 회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중급 회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회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네. 중급 회계까지는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목이나 환경이나 전기, 기계, 전자통신, 건축, 전산, 조경, 지질은 기사 수준인데 환경은 수질 기사하고 대기 기사 과목이 같이 나와요.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폐기물 기사 과목까지도 같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수질하고 대기 기사 과목은 반드시 다 공부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또 수자원공사의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전공 공부하는 범위가 상당히 그렇죠. 환경 네. 쪽은 원래부터 수질, 대기, 폐기물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범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그 봉투모의고사를 푸는 시점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하세요. 네. 저는 봉투모의고사는 학습용 자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는 공부를 얼마큼 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고 확인하는 네, 거죠. 확인하고 이제 그 검토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그런 자료지. 봉투모의고사 지금부터는 복모를 보고 수정 문제 영화 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충분히 기본서 그리고 뭐 GSAT 문제 유형까지 웬만한 유형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시고 나서 그럼 이제 이거 하고 결과가 얼마큼 되는지를 이제 보겠다. 그때 그 복모를 갖고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요. 그럼 복모는 보통 이제 시험 한 1, 2주 정도 서류 하고 나서 그때쯤에 하시는 게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반론적으로는 기본서 3회독에 피셋 2회독 정도 한 다음에 복모로 넘어가라라고 얘기를 일반적으로 많이 드리고요. 관리형반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관리형반 친구들한테는 스케줄을 짜줄 때 보통 이제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한 3일 정도
월화수 이렇게 네. 해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검토해주고 이런 정도로 이제 하고 있어요. 맞아요. 복무는 정말 충분히 공부하고 실력을 점검하고 시간 관리할 수 있는지하고 오답 관리할 수 있는지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시는 그런 자료입니다. 네. 당장 지금부터 뭐 해당 기업 복무만 이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고 하반기 아마도 조금 이제 한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예요. 네. 수정공사나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단일 전공이니까 이제 같이 낼 수가 있는 거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또 상경 법정 쪽으로 네.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 내시는 거지. 나 경영학 했는데 나 그러면 도로공사 냈으니까 경제학 해야 되나?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시고 대부분 이제 상경 통합 쪽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도로공사를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지원하라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선생님. 그럼요. 저는 그게 제일 싫어요. 그냥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다가 제일 싫거든요. 그래서 근데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고 참가를 했으면 멘탈이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떨어지면 멘탈도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안 내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이 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 SOC 공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제 다음에는 뭐 어디를 할까요? 에너지 발전을 할까요? 네, 좋죠. 네. 네. 필요해요. 다음에는 이제 또 하반기 때 에너지 발전들도 좀 쏟아질 거니까 네. 에너지 발전 공기업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SOC 정리했고요. 저희들하고는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취업대장 윤대장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